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18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은 12곳의 본선 후보를 내놨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산 시민사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민심을 들여다봤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19일 부산 경남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부산 지역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달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부산 일부 지역은 제22대 총선 주요 정당 후보들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떠난 해운대 갑지역, 민주당에선 일찌감치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본선으로 직행하면서 해운대 갑지역은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과 주진우 전 비서관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기장군도 본선에 뛸 여야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최태경 전 기장군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한 상황, 현역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단수 공천이 결정되면서 기장군에선 최태경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정동만 국회의원의 리턴 매치가 확정됐습니다. 금정군은 여야 모두 본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치러집니다. 민주당에선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본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금정구를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종천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백종원 현 국회의원이 본선 진출 티켓을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부산 진구을은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한 이현 전 부산시의원과 맞대결을 벌일 국민의힘 후보는 경선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현 국회의원과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본선 진출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사구갑 지역은 민주당 최인호 현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본선에서 맞붙습니다. 낙동강 벨트 지역의 험지 출마를 수락한 오선 서병수 의원은 부산 진구갑을 떠나 부산 북구 강서갑 지역에 우선 추천됐습니다. 해운대 을 지역은 국민의힘 김미애 현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본선으로 직행했습니다. 부산 진구갑과 서동구 지역은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과 최영욱 전 동구청장이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 18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은 12곳의 본선 후보를 내놨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까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응답자 92.7%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시민 10명 중 9명은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초집중이 실제 부산 시민들에게 인구 유출이나 일자리 문제로 직접 피부에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인식만큼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80%를 넘겼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관련 정책 공약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응답 역시 76%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 현재 부산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한 인식도 살펴봤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북항 재개발 지역 공공개발,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각각의 현안을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고 물었는데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동네 도로 개설이라든지 지방 의원들이 해야 될 공약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방 소멸,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하고 또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남북권 발전축을 형성하기 위한 굵직굵직한 주요 의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데 더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일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역량과 의지를 가졌는지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로 미국 승인 이후에 논의하겠다며 지역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지방소멸과 선거기획보도 등과 관련된 주제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케이블TV 방송협회 선정 우수보도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소멸위기의 부산 기획취재의 건을 소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운영과 오는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 기획보도 방향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총선 개표 방송보다 중요한 건 지역민을 위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지역의 현안과 맞물린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다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주의 첫날이자 절기상 우수인 19일, 부산 경남은 많은 양의 비와 강풍으로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치고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죠. 이번 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9일 새벽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19일 오후 3시 기준 경남 하동은 149mm, 창원은 108.3mm, 부산은 해운대 90.5, 남구 84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한때 부산 전 지역과 경남 남해와 거제, 통영 등의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해제됐습니다. 또 부산 앞바다와 경남 서부 남해, 거제 동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9일 오전 그친 비는 20일 오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22일까지 부산, 경상남도에 비가 내리겠으며 20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또한 21일은 경남 내륙 높은 산지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겨울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점차 떨어질 전망입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영상 10도, 경남은 지역에 따라 영상 5도에서 10도로 시작해 낮 기온도 영상 7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21일 부산 경남 아침 기온은 영상 8도로 시작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로 기온차는 2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틀 사이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체감온도의 경우 19일에 18에서 21도로 나오고 20일에는 19일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으며 그 이후로 22일까지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2월 들어 기온이 높아지며 얼었던 땅이 녹고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토사 유출과 산사태, 옹벽 붕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선거 업무 강제 동원과 업무 대행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선거 사무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본인 업무가 아닌 공보물 발송과 개표 작업 등에 동원돼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4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보물 발송 업무 대행 중단과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7일에는 투개표 업무 거부를 선언하고 도내 공무원 13,000여 명의 서명을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13,000명이 넘는 우리 조합원들의 뜻을 수용을 해서 수당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인상해야 되고요. 강제동원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해야 될 업무는 선관위가 할 수 있도록. 경남 선관위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지만 노조의 요구 수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관위는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22대 총선부터 선거 업무 참여자에게 기존 12만 원보다 3만 원 오른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가 중단을 촉구한 공보물 발송 업무의 경우 대행 사무인 만큼 읍면동 위원회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소검표 도입으로 추가적인 선거 사무 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22대 총선.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선거 사무 거부가 이어지면서 개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 반발로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방병원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료대랑 의료가 커지면서 정부와 병원에서는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대로 집단 사직이 이뤄질 경우 환자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겠다고 결정하면서 파장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 의사의 윤리를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과 부합할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00여 명이 19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동아대와 고신대, 인제대 백병원 소속 전공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부산보훈병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부산대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진료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5일 창원사랑 상품권인 누비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형으로만 발행되며 개인 구매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할인율은 7%로 20만 원을 구매하면 14,000원 할인받습니다. 이날 오전 9시와 11시 두 차례 구매 가능합니다. 모바일 누비전 앱과 비플 제로페이, 경남은행 모바일 뱅킹, 농협 오런뱅크 등 17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창원시는 이날 발행할 누비전 규모는 80억 원이며 새학기와 진해 군항제 개최 등으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